안녕하세요. 와류기 공부 4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류기를 판매하시는 분, 또 와류기를 구매하시는 분, 와류기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고 있으신 분, 환멸을 느끼시는 분, 관심을 가지시는 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아니다 하는 사람,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답을 모르겠지만 아니다 하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와류기 논리 뭡니까? 흡기를 과급해주고 배기를 원활하게 해준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그렇게 홍보하고 있죠. 또 자동차 메이커에서도 그 와류기 일부 적용해서 효과가 있다 하는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라보는 시각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그 효과가 얼마나 있다, 어떤 효과가 있다 설명을 안 합니다. 하지만 와류기를 판매하는 사람은 호황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붕어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붕어는 양면을 다 보죠. 그래서 세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물속이지만 건붕어는 유체에 대해서 체험하고 있으니까 알 거 아니냐 이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붕어라는 어종을 선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붕어요, IQ 30,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 그러면 건붕어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자, 와류기를 개발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흡기 과급시켜준다, 배기, 배출을 도와서 원활하게 해준다, 이 도다리와 강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어종, 자기 뱃바닥을 보지도 못하는, 상대를 보지 못하는 오직 골통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깨우쳐주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한다예요. 반대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과 틀리면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왼쪽 사진에 이 도다리가 자기 배 밑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그래서 그 배 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체강력 자동차 메이커보다 더 앞서가 있는 선진 기술들을 어디에 있을까요? 펌프 회사와 소비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펌프 회사요, 와류기를 장착하면 흡입장이 생기고 토출장이 생긴다 합니다. 그 이론 증명을 해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도다리들한테 속지 않는다 이거예요. 건붕어요, 자동차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운전면허증 땄겠죠. 또 그보다 조금 더 배웠으면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는 정도, 또 설계하는 정도, 더 많이 배웠으면 엔진을 디자인하는 정도, 이까지 했겠죠. 그런데요, 유체역학은 자동차 메이커가 기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곳은 어딜까요? 펌프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와류기를 판매하거나 구입하거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고 검토하시는 분들, 이분들 그 와류기 이론 필사의 사탑입니다. 해서 이 강의는 그 이론에 대한 핵폭탄이 될 것입니다. 이 이론을 이해하는 소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와류기는 세상에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흡기 배기에 장착하는 와류기요, 엉터리 논리입니다. 건붕어들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돈은 있겠죠. 금덩이가 있으니까, 차를 샀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사업을 하니까, 돈을 버니까 그냥 생각 없이 도다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흡기를 과급시켜줘서 출력을 올리고 토크를 올리고 연비를 올린다. 배기를 원활하게 해서 출력을 올리고 토크를 올리고 연비를 올린다. 이런 도다리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홍보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건붕어는 두리번 봅니다. 그런데 건붕어들이 보지 않는 부분은 어디냐? 펌프입니다. 유체역학에 대해서 지식이 가장 많은 곳, 전문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은 펌프 회사입니다. 그 펌프요.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다리가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고집불통이고 멍청하고 바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광어회나 도다리회를 한 사라 시켜서 소주 한잔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가 이해가 되신다면 시원하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와류기를 부착을 해서 흡기에 과급을 시켜준다. 배기를 원활하게 해서 배기가스를 잘 빼준다. 이런 논리를 한다 그러면 저놈은 도다리구나. 광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펌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펌프 회사는 유체역학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 사진들 발췌를 해서 펌프 종류가 어떤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이 펌프가 어떤 용도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펌프를 알면 와류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냥 쓰레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은 가지게 됩니다. 해서 이 펌프에 대해서 큰 볼륨만 가르쳐 드립니다. 건붕어는 수업에 집중하시고 도다리는 알려줘도 모르니까 건붕어들은 반드시 알아두고 숙지해야 됩니다. 자동차 연비에 관심 있는 분, 와류기에 빠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빠져 있는데 건붕어들은 그냥 도다리가 떠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도다리의 망상을 깨뜨려 줘야 건붕어가 속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 이 펌프 종류를 보시면 편흡입 펌프가 있습니다. 편흡입 펌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임펠러가 있죠. 임펠러가 있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편흡입 펌프입니다. 편흡입 펌프는 우리가 엔진에서 터보 임펠러 날개와 유사합니다. 액체나 기체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 전문가는 이미 펌프 쪽에 다 깔려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들이 펌프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펌프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구상에요. 그래서 편흡입 펌프는 흡입과 토출이 있습니다. 흡입 쪽에서 들어오는 것을 직각으로 해서 임펠러가 돌면서 토출 쪽으로 올리는 게 편흡입 펌프입니다. 자, 그 밑에 양흡입 펌프가 있죠. 양흡입 펌프는 어디에 쓰느냐 이거예요. 입구가 하나고 출구도 하나인데 어떻게 양흡입이냐? 입구 쪽은 사이즈가 굵습니다. 광경이 커요.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져서 편흡입 펌프가 구성된 것 같이 양쪽으로 편흡입 펌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모아서 뒤로 보냅니다. 그래서 대용량, 큰 용량들을 이송시킬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수장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플랜트용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농어촌 공사, 그 다음에 양수장 이런 데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수돗물 정수장에서 정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양수장으로 해서 각 가정, 공장 다 보내는 시작점에서 양흡입 펌프를 씁니다. 그래서 대용량일 때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다단 펌프가 있죠. 이 다단 펌프요. 편흡입 펌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청을 지어서 계속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다단 펌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펌프가 그 다음 펌프로 넘겨준다. 그러면 펌프실이 틀립니다. 펌프실이 다르기 때문에 앞에 압력 더하기 그 다음 케이싱에서 압력을 더하고 그 다음 케이싱에 압력을 더하면 압력이 계속 한 단 한 단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토출하는 압력이 10이라 그러면 한 칸을 더하면 20이 되고 한 칸을 더하면 30이 되고 한 칸을 더하면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압력을 높입니다. 그러면 단수가 많으면 10단이다 12단이다 하면 압력이 상당히 높아져 버리겠죠. 그러면 그거 높아지면 이 케이싱 자체 껍질 자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압력 때문에. 그래서 그 압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중 케이싱을 합니다. 바깥에 다시 관을 싸서 그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내부의 케이싱 재질, 강도, 인장력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외부 케이싱을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고지대까지 그냥 물을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버티컬 펌프. 버티컬 펌프는 또 어디 쓰느냐 이요. 버티컬 펌프는 우리가 지하도 같은데 물이 고였을 때 물을 뽑아내야 되죠. 지하도 옆에 보면 펌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펌프가 들어가서 물 고임을 순식간에 빼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이 작은 용량들은 또 주로 어디 쓰느냐 하면 작은 용량들은 아파트 사신다 이러면 지하에 가보시면 제일 저층에 가보시고 지하에 가보시면 이 펌프들은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한 물 또 외부에서 토양을 따라서 들어오는 물 그 물들을 전부 모아서 수조에 모여있는 그 물을 밖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펌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안 들어가 있는 아파트 없습니다. 그래서 버티컬 펌프를 쓰는 데도 있고 수중 펌프를 쓰는 데도 있습니다. 수중 펌프는 펌프 자체가 모터, 임펠러가 일체가 돼서 전기선으로 빼놓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 덩어리 자체를 물속에 집어여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펌프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펌프를 빨아 올리는 힘은 중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곳의 물은 바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못 빨아들일 수 있는 높이, 그 높이가 되면 그 물속으로 펌프를 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수중 펌프를 엮기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또 휴제트 펌프를 사용하는데 토출되는 부분의 물을 입구 쪽으로 다시 돌려서 제트 분사를 하게 만들고 그 추력을 이용해서 펌핑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휴제트 펌프를 합니다. 이런 버티컬 펌프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진공 펌프, 자업식 펌프, 횡축 펌프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사진에서 왼쪽에 보면 자업식 펌프입니다. 물을 부어주고 회전을 시키면 물이 빨려 들어오죠. 그래서 부어주는 행위 그 마중물 그 부분을 밑에다가 고여놓고 있는 펌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작두 펌프 아시죠? 손으로 막 젓는 그런 펌프. 그 펌프의 귀찮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업식 펌프라 하는 것을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요. 공기를 빨아들이는 진공을 시키는 펌프입니다. 자, 액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체도 한다는 거예요. 진공 부분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날고 뛰는 곳이 펌프 회사입니다. 그리고 횡축 펌프, 이거는 대용량, 이 대용량물을 이송시킬 때 사용하는 횡축 펌프입니다. 상당히 유량이 많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다단 펌프의 모델 이 구조를 설명드리면 왼쪽에 터보 임펠러 같이 날개가 있죠. 그거를 임펠러라 그럽니다. 여기도 똑같이 임펠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링 같이 생긴 거는 펌프실 하나를 구분해주는 중간 경막입니다. 그래서 물을 안내해 주는 거죠. 1차 임펠러에서 통과한 물을 2차 임펠러로 넘겨주는 과정에 저 격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세 번째 보시면 저거 임펠러고요. 그 다음에 케이싱을 열어놓고 임펠러가 돌아갈 때 물이 밖으로 나오면 그 물을 다시 꺾어서 그 다음 실로 넘겨주는 도면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체역학의 대가들은 펌프 회사에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다단 펌프 오른쪽에 보시면 흡입과 토출이 있죠. 이 펌프를 가지고 왜 비유를 해주냐? 엔진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흡입구에서 공기를 밀어준다 이런 거 없잖아요. 엔진에도. 엔진 자체가 흡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엔진 자체가 밀어서 토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펌프나 엔진이나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로 펌프 임펠러를 돌리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은 빨려 들어오고 빨려 들어온 물은 다시 토출구를 통해서 배출되게 됩니다. 엔진에서도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을 통해서 공기를 흡입하고 배기가스를 토출합니다. 펌프도 모터로 펌프 임펠러를 돌려서 물을 흡입하고 토출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펌프하고 비교를 안 해봤죠. 그래서 붕어라 그러면, 건붕어라 그러면 도다리가 현혹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시고 도다리는 자기 뱃바닥, 남을 보지 않는다예요. 건붕어는 남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 연료절감기에서 비교하지 마시고 유체역학이니까 유체역학을 가장 전문적으로 잘하고 있는 지식이 가장 많고 기술력이 가장 높은 펌프 회사의 제품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해서 도다리에 속지 마시고 건붕어라 그러면 쓸데없는데 눈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도다리를 보면 그냥 멍청하거나 사기꾼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무시하세요. 만약에 도다리가 건붕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싶다 하면 터보, 편흡입 펌프에 되어 있죠. 저 임펠러 구조를 양압입 펌프로 바꾸면 어떨까? 다단 펌프 형식으로 바꾸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술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다리는 세상 보는 눈을 한쪽만 보지 마시고 양면을 보시라. 그래서 펌프회사 기술을 보시고 자기가 못 봤던 부분이다 하면 이 부분도 공부를 하세요. 아니면 엉터리 와르기 파는 거 포기하고 개발도 포기하고 자빠지든가요. 횟집에 가서 껍질 벗겨가지고 칼 맞든가. 자, 그 다음 단계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는 멍청이가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이 강의를 봤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사진 왼쪽 제일 위에 펌프실입니다. 모든 건물, 큰 건물들 있죠. 높은 빌딩들, 아파트들 전부 다 제일 저층에 들어가면 펌프실이 다 있습니다. 펌프실 없이 물을 먹을 수도 없고요. 물이 공급되지도 않고 세면을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을 쓸 수도 없습니다. 이 펌프의 역할을 기억해야 됩니다. 펌프 없으면 물을 공급받을 수 없다예요. 유체역학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진을 보면 이것은 양압입 펌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양압입 펌프로 농수로에 물을
공급한다거나 저장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만 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사진 보시면, 건봉호 밑에 사진이요. 보시면 이 보일러 내부에도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하고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또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연료 탱크 안에 또 펌프가 들었습니다. 연료 펌프 안에 들어있는 펌프는 편흡입 펌프입니다. 모터를 구동하고요. 소형입니다. 그래서 펌프는 다 들어있다. 펌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체가 이송된다예요.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역학 적용을 다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 왼쪽 사진 세면대 보시면 세면대에 물이 나오죠. 자, 세면대 끝에 왜 와류기를 달지 않았냐 이거죠. 달아야 되잖아. 배출을 도와준다며. 도다리가 배출을 도와준다고 홍보를 했잖아. 그런데 건붕어들은 판단력이 없어서 그걸 판단을 못하고 있었잖아. 아파트 지하에서 펌프실에서 물을 미리 올렸는데, 자, 배기 쪽에 와류기를 단다 했으면 수도꼭지에도 와류기가 달려 있어야 된다. 그런데 와류기 달린 거 봤어요? 전 세계 수도꼭지에 와류기 달린 거 보셨냐 이거예요. 못 봤을 거예요. 유체역하고 안 맞으니까. 도다리들의 생각이니까. 최소한 붕어가 된다면 그 정도 생각은 안 할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소방수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틀죠. 쫙 쏘죠. 쏘는데 만약에 지금 저 물 나가는 거리가 50m가 간다 그러면 와류기를 한 개 켜면 60m, 두 개 끼면 70m, 세 개 끼면 80m, 다섯 개 끼면 100m 이래 가야 되죠. 그러면 와류기 판매하는 도다리들이 이야기한 내용, 소방호스에 왜 와류기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박지 않느냐예요. 와류기를 5개 박으면 물줄기가 50m 날아갈 거 100m 날아갈 거 아니냐 이거죠. 도다리는 이런 생각도 못해요. 수도꼭지에 와류기를 달지 않았다. 소방호스 노즐에 와류기를 달지 않았다. 자, 가정집에 있는 보일러에 펌프 양단에 와류기를 달지 않았다. 엔진에 있는 연료펌프에서 공급되는 연료가 빠른 속도, 많은 양을 가게 만들라 그러면 당연히 연료펌프에도 와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유체역학의 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도다리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다리는 도다리일 뿐이에요. 붕어라 그러면 이런 사회적 현실, 보편화된 과학,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셨다 그러면 도다리 생각이 맞나요? 광어 생각이 맞아요? 양쪽을 다 둘러보시라고. 한쪽 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요, 유체역학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력이 좋지 않습니다. 다들 하청업체들 있죠. 연구는 하청업체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으면 자동차 메이커가지. 이거 아닙니다. 부품사들이에요. 부품사들이 개발 더 잘합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머플러 생산합니까? 안 해요. 머플러 전문 회사에서 합니다. 인테이크 전문가들이 합니다. 해서 유체역학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어디냐예요. 유체역학은요, 펌프 회사에서 가장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다 그래서 빠져나가시려면 기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진공요 좋아하지 마세요.
진공이라는 것은 흡입할 때 엔진에서 흡입 행정에서 진공이 생기면 액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비테이션 현상이 생깁니다. 캐비테이션 현상은 압력이 진공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압력 차로 인해서 내부가 파손이 일어납니다. 진공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펌프 쪽을 한쪽을 들여다 보시면 와류기 도다리들이 주장하는 이론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수도꼭지에 와류기를 3개, 4개 달면 물이 더 나와야 된다. 소방호스 끝에다가 와류기를 몇 개 더 달면 유속도 빨라지니까 물이 한참 많이 날아가겠다. 양도 늘어나겠다. 이렇게 돼야 과학기인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도다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세상에 다른 면을 보지 못한다. 과학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편협된 지식, 아주 짧은 지식 그거 가지고 오만 헛발질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안 맞다. 자기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라면 공격을 합니다. 이런니 저런니 이렇게 합니다. 옥리도 부립니다. 세상에 무식한 놈이 진짜 무식한 놈들이 많습니다. 그 도다리들요 진짜 멍청해요. 지능지수가 붕어 대가리보다 더 안 좋아. 그런 도다리들이 무슨 와류기를 개발하냐 이거야. 펌프에 대한 유체역학도 모르면서 어떻게 자동차 연소공학을 아냐 이거야. 자동차 전공했다 그러면 와류기 그들도 보도 안 합니다. 이 강의를 들은 금붕어들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도다리가 맞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유체역학 펌프 이론이 맞는지. 배관 하는데 물이 잘 이송된다 하면 그 배관 안에 와류기를 다 달아야 되는데 배관 속에다가 와류기 다는 사람은 없다예요. 미친놈 아니고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다리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